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 의사가 전해지면서 뉴욕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형 산불 사망자 6구가 추가 확인되면서 사망자는 모두 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마존의 제2본사가 확정되면서 기대 못지않게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에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동결됐습니다. 연방의회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면서 이민법안 빅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그동안 법안 통과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재추진되는 것인데요. 주지사의 서명 의사가 전해지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알폰소 데이비 주지사 법률고문은 지난주 열린 주의회 히스패닉 의원총회에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주지사가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체자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법안은 여러 차례 의회에 상정됐으나 번번이 주 상원에서 무산됐었습니다. 올해 2차례 상정된 관련 법안 모두 위원회 심의 절차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 후 의회의 변화와 당시 반대했던 의원들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내년 회기에 이 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 차량국의 운전 면허증 발급 관련 규정 가운데 502조 1에서 7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청자의 사회보장 번호나 시민권 여부 등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외국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인정하며 사회보장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지사가 법안 서명 의사를 간접적으로나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현재 전국 12개 주와 워싱턴 DC가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형 산불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6구가 추가 확인되면서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4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캘리포니아 뷰트 카운티의 화재 감식 수색팀은 폐허가 된 파라다이스 지역에서 6명의 시신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매일 10구 안팎의 시신이 수습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산불 사망자는 총 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단일 산불로는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만 5천 에이커의 산림이 전소됐고 가옥과 건물 7,600여 채가 붕괴됐으며 시가지, 주택가 등 불에 탄 면적은 서울시 전체 면적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실종신고 목록에 오른 주민도 220여 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뷰트 카운티 주민 5만 2천여 명은 여전히 대피해 있습니다. 현지 전력회사들은 전신주가 쓰러지거나 전력선이 끊어져 산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로 피해 지역 강제 단전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산불의 원인을 산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주정부 탓이라고 트위터에 올렸다가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아마존의 제2본사가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로 확정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과열되기 시작했고 공공 인프라에 대한 우려와 지나친 인센티브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뉴욕 롱아일랜드 시티에 제2본사를 배치할 것을 결정하면서 고용 창출 등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맨해튼에 근접해 빠른 속도로 성장해온 롱아일랜드 시티 지역은 2001년 조닝이 변경된 후 수천 가구의 아파트가 신축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본사 유치가 유력시되면서 지난주부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웹사이트 스트리치에 따르면 지난주 초 매물 관련 문의가 295% 증가했고 주말에는 400%까지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렌트 인상으로 지역 서민들과 소상인들의 피해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공공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과밀학급과 대중교통, 교통체증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1일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롱아일랜드 시티 인프라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학교와 교통, 수질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프로젝트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가 예상됩니다. 뉴욕시가 아마존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과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1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센티브는 12년 동안 직원 1명당 3,0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역 정치인들까지 지역 주민의 세금이 인센티브로 사용되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티그룹은 롱아일랜드 시티에 위치한 시티타워를 아마존에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 중 1,100여 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100만 스퀘어핏 건물의 3분의 1 정도를 아마존에 비워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가족이민뿐 아니라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에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대부분 또 동결됐습니다. 13일 국무부는 12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4순위를 제외하곤 모두 동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1순위는 여전히 우선 일자가 적용된 가운데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지난달과 같은 2018년 6월 1일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가족이민 1순위와 2A순위는 6개월째 동결이고 2B순위와 3순위도 각각 4개월과 3개월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4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만 이번 달 영주권 문호에서 8개월이라는 큰 폭의 진전을 보였습니다. 가족이민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순조롭게 대체로 매달 3에서 6주 진전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이번 달 가장 큰 폭인 6주 진전했으며 2B순위도 6주 진전했지만 4순위는 4주 진전에 그치면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올 들어 한 달 이상 진전하는 경우가 드문 2A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3주 진전에 머물렀습니다. 취업이민에서는 대부분의 순위에서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이번 달에도 오픈됐습니다. 다만 1순위는 급증한 수요로 이번 달에도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동결됐으며 비자 발급 우선 일자도 3개월 진전에 그쳤습니다. 내년 1월 차기 의회가 개원하기 전 국경 장벽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이민 현안들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공화당은 이 레임덕 회기에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차기 의회부터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13일 시작된 의회가 레임덕 회기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 레임덕 회기에 국경 장벽 등 현안 등을 통과시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안 확보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최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기도 하고 이번 레임덕 회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앞으로 2년간은 기대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250억 달러에 달하는 국경 장벽 예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밀어붙이는 전략을 하원 공화당은 강력한 뒷받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발하면 50억 달러 타협안으로 의회를 강하게 압박하는 보관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 성향 온라인 매체 맥클러치닷컴은 이번 레임덕 회기는 국경 장벽 예산안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정부 폐쇄 위기를 예고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경장벽 예산안과 다카 구제안을 맞바꾸는 빅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소법원이 다카 유지를 판결했지만 보수파로 기운 연방대법원이 다카 폐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어 민주당이 빅딜 타협안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이곳에서 편견이나 고정관념만큼 사회적으로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고집하는 증오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최근 발표한 연례 증오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증오범죄는 7,175건으로 2016년보다 1,000건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 중 인종 관련 범죄가 4,131건, 약 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종교, 성적 지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 관련 범죄 중엔 가장 많은 48%가 흑인을 겨냥한 범죄였는데 역시 16% 증가했습니다. 전체 중 20%를 차지하는 종교 관련 범죄 중 절반 이상이 유대인 대상 범죄였습니다. 반유대주의 증오 범죄는 전년보다 37% 늘었고 동성애 반대 등 성적 지향에 관해 신고된 범죄는 1,130건이었습니다. AFP 통신은 이런 전체 증오 범죄의 수는 2018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증오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또 다른 방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에서 11명을 숨지게 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로버트 바우어스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유대인은 죽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미국 내 반유대주의 범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법무부는 증오범죄 기소를 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더욱 고달픈 계절 겨울입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뉴욕주 정부의 난방비 보조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뉴욕주가 3억 7,200만 달러에 달하는 난방비 지원금을 저소득 가정에 분배합니다. 가정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뉴욕주 거주 시니어와 저소득 가정으로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며 소득이 적은 노인들이나 저소득층 가족들에게 주정부가 난방비를 보조하게 돼 주민들은 식료품비와 난방비 사이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HEAP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차례에 한 해 최대 726달러까지 난방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현재 수입, 가구 수, 가정의 난방 시스템 방식 등을 심사해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4,598달러, 연 55,178달러 이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HEAP 보조를 받게 된 뒤 집에 난방 공급이 끊기는 경우에는 비상보조 신청을 통해 한 차례 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뉴욕주에서 난방비 보조를 받은 가구는 140만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대중교통의 두 축, 전철과 버스인데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잦은 고장과 교통 정체 등으로 연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열차 연착 시 요금 환불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최근 낸시 무노주 주 하원 의원은 뉴저지 트랜짓 기차가 예정보다 1시간 이상 늦게 도착할 경우 요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수많은 승객들은 반복되는 대규모 열차 지연과 취소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별다른 보상 체계가 없거나 과정이 복잡해 환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노주 의원은 승객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적합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통근자의 경우 열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랜짓은 요금 환불 등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성사를 위해서는 민주당 측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랜짓 대변인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3일 오전 출근길 맨해튼 펜스테이션을 향하는 뉴저지 트랜짓 기차 운행이 최대 60분간 지연 운행됐습니다. 승객들은 소셜미디어 등에 끔찍한 서비스라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뉴욕주가 향을 첨가한 전자담배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국 FDA도 청소년 흡연을 부추길 수 있는 향기 나는 담배에 대해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FDA가 이번 주 발표할 담배 판매 규제 계획에 향기 나는 담배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스콧 고틀립 FDA 국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멘톨향 담배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멘톨향 담배는 담배 업계의 주력 상품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담배 가운데 멘톨향 제품은 약 40%를 차지합니다. 청소년들이 멘톨향 담배로 흡연을 쉽게 시작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번
이번 규제안에는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 판매 장소를 성인 전용 시설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주 구입처인 편의점이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 48만 명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FDA는 전자담배가 흡연율을 늘리는 주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정부 통계를 인용 올해 전자담배를 피우는 고교생은 작년보다 77% 급증했고 중학교에서는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전자담배가 문제가 되자 줄 제조업체는 소매점에서 향이 첨가된 담배를 잠정 철수하고 편의점을 비롯한 모든 소매 매장에서 21세 이상 신분 확인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올해 중간선거는 한인들의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투표소를 방문하고도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한인들이 있었는데요. 한인들의 실질적인 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과제가 지적됐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유례없는 관심을 이끌어낸 11.6 중간선거.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까지 후끈 달아올라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았지만 발길을 돌리는 한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에 인근 투표소를 방문한 건데 이 역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어 결국 투표를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한인한테 필요한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왔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투표를 못하게 됐어요. 다음번에 할 수. 주민 발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느라 투표 시간만 1시간이 걸린 유권자들도 있었습니다. 투표 방식이 어려워 아예 투표를 포기한 한인 유권자들의 사례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한인 단체들이 선거 참여 캠페인을 벌이며 한인들을 투표소로 이끌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투표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요. 선거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은 정작 선거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홍보가 좀 돼야 할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일각에선 한인 노년층이나 장애인들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작정 투표소로 나오라게 하기보단 좀 더 체계적인 한인 사회의 선거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마리화나 업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2명이 숨진 가운데 1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시소는 오늘 사망자 2명 가운데 1명은 사우스 패사디나에 거주하는 36살 매뉴엘 데이빗 코럴 주니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시소 측은 또 다른 사망자에 대한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총격 사건은 어제 오전 4시 20분쯤 오가와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불법 마리화나 업소에서 발생했으며 여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여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용의자는 후드티와 어두운 옷을 입은 남성 2명으로 알려졌으며 LAPD는 이번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1일까지 이민법 위반이나 범죄 전과 등이 이유가 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은 총 254명으로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유는 이민법 위반이 163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고 중범 전과가 27명, 중범죄는 아니지만 범죄 전과 때문에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20명, 미립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경우가 19명을 차지했습니다. 13일 오전 8시쯤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의 레녹스 로드 선상에 위치한 한 공사장 인근에서 생후 3개월 된 남아가 발견됐습니다. 아기는 인근 킹스 카운티 병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목격자가 아이를 발견할 때까지 현장 인근에 머물러 있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했지만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가 전 현직 군인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인 시티바이크 연간 이용권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연간 이용권 요금은 $169지만 $35를 할인해 $134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18일까지 선착순 신청자 100명에게는 자전거 헬멧을 무료 제공합니다. 국제실명보호기구 비전케어 USA와 뉴저지 팰리세이스 성모 안과가 공동 주최로 뉴욕 뉴저지 아이캠프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인 이 행사는 1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뉴저지 팰리세이스 성모 안과에서 열립니다. 선착순 100여 명을 예약받고 검사 결과 백내장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 가운데 건강보험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를 선정해 무려 백내장 수술을 제공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눈이 내리겠고 오후 들면서는 진눈깨비로 바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7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이른 아침 비바람이 불겠지만 차차 개이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